무슨 대단한 강의를 못 들어서 대단한 콘텐츠를 못 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뇌가 멈춰 있다고. 여러분이 독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저거야. 왜 어떻게? 글을 읽을 때 항상 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걸 의식한다. 내가 왜 어떻게 자꾸 딴지 걸어야지 라고 의식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경험이랑 습관이 필요해요. 가볼게. 현대 문장 부호가 뭐 이런 거래. 이렇게 사용된대. 옛날에도 있었대. 안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노란색 칠해둔 부분 이전까지 읽을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 노란색 글씨를 읽을 때도 아무 생각을 안 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이 노란색 문장이 참이라면 띄어쓰기를 하는 거랑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거랑 문장 부호의 유용성에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안 궁금한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강의를 못 들어서 대단한 콘텐츠를 못 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뇌가 멈춰 있다고. 뇌 자체가. 눈으로 글씨를 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해. 지금 이 노란색 문장이 이상하다니까? 띄어쓰기 하는 거 말고랑 그 문장 보호 유용성이 뭔 차이냐고. 생각 안 해봐요? 그럼 이제부터 해보자. 이유가 뭐 같아요? 이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고 뒤를 읽어야 돼. 주관식으로 답 내긴 어렵겠지.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 그러면 자, 이 글을 읽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 문장 부호의 종류와 기능을 나열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하죠. 이 정도면 이제 하수는 탈출이야. 그죠? 그러고 끝나잖아? 근데 가다 보면 다만 뭐 이런 말을 줘요. 저런 것들이 제가 가르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첨가서술이거든요. 글쓴이가 해당 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부호의 종류와 기능들 중에서 얘만 유독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 글씨나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까를 고민해봤을 때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들었던 의문이랑 연결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띄어쓰기를 안 한 글을 상상해봐요. 그러면 줄구문도 없죠. 이런 들여쓰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제일 힘들까요? 이게 힘든 거야. 단락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말은 조사랑 어미를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 님들 Q&A도 보니까 띄어쓰기 안 하더만. DM은 깜지가 와요. 그러니까 조사 어미 쓰니까 사실은 문장 하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띄어쓰기 안 해도. 근데 그 문장들을 쫙 늘어놓고 자 이제 소 단위 내용으로 구분해보세요. 단락 나눠보세요 하면 띄어쓰기 없으면 못하는 거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읽어보고 분석해야 돼. 그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통의 화조로 묶을 수 있으니까 얘가 1문단.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단락이 끝나는 위치에서 이 문장 부호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이 생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 거죠. 이해가 되지? 그러면 9점과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 9점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겠죠. 여기. 단락이 끝나고 공백이 오는 경우와 같이 문장이 끝났음이 명백할 때 9점이 생략된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랑 관련이 있다? 띄어쓰기 안 할 때 유용성과 관련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글이 겉보기에는 그냥 문장 부호의 기능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에서 주는 메시지는 대체 왜 문장 부호의 유용성이 차이가 날까요? 옛날과 지금이. 그 답을 여러분이 내보세요 하고 출제를 뭐 해요? 끝나는 위치에 생략된다. 그 답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답을 4번을 하셔야 돼요. 이해돼? 이거를 1, 2, 3, 4, 5를 찾으러 간다. 이 발상으로는 안 되는 거야. 풀 수는 있죠. 풀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사고체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이거보다 어려운 글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결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생각의 경로를 강제하는 법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글을 쓸 때 너 여기서 이런 생각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안내해드리는 건데 중요도와 출제 빈도로 치자면 병렬 다음 가는 게 문제의식이에요. 이 그런데라는 말 있죠. 요거 문제 제기할 때 많이 쓰거든. 우리 일상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보면 김상중 아저씨가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꼭 뭐 누가 칼로 찔렀네 비볐네 뭐 하잖아. 문제의 상황을 얘기할 때 저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를 말을 딱 봤어. 그러면 가상의 결과를 관측할 수 없다가 문제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가요. 저게 뭐가 문제지? 왜 문제지?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가상의 결과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가상의 결과가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거의 못해요. 눈으로 글자는 쫓아가는데 뇌가 멈춰 있다니까. 경제학에서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고 싶어 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건 후의 결과랑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이거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해볼게요.
A가 사건을 겪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쓴 것처럼 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결과라는 게 뭘까요? 사건이 일어났지, 지금. 그러면 이게 현실이야.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사건을 겪지 않은 나가 존재할 수 있나? 존재 못해요. 이게 가상의 결과라는 거야. 우리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 뭐랑 뭘 비교한다? A-랑 A-? 얘를 비교할 거야. 근데 얘 지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게 효과를 평가를 못하니까.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생각이 들어? 아니 왜 평가를 못해? 그냥 A랑 A- 비교하면 되지.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잖아.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짧게 써놔도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이야기가 되게 많다고. 이게 자연스럽게 후루룩 넘어와야 돼. 봐. A가 사건을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건 말고도 이런저런 요소들이 개입을 하겠죠. 여러분이 오늘 저를 만나서 결국에 수능날 1등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나 때문인가? 단호하게 아니잖아. 담원이를 만난 사건 말고 뭐가 많잖아.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사건 말고 다른 요소가 이 변화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겪으면서 똑같은 내가 사건을 겪은 버전과 안 겪은 버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수가 있다고. 근데 안 되니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안을 찾는다. 이렇게 와. 실제로는 뭐예요? 사건을 경험한 표본으로 구성된 시행집단. 그럼 이 친구들이 시행집단이라고 치고.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 그러면 새로운 집단을 들고 와서 얘는 사건을 안 겪었다 이거야. 그래도 뭔가 변화를 겪었겠죠. 이 친구들을 우리가 비교집단이라고 하자. 자, 그럼 생각해봐. 뭐가 문제예요? 내가 A-랑 B-를 비교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고 싶다. 뭐가 문제야? 이걸 해야 된다고. 뭐가 문제야? A랑 B가 똑같은 놈이 아니잖아, 지금. 원래는 애초에 똑같은 애가 사건을 겪었다, 안 겪었다 버전으로 가니까 사건 말고는 차이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A, B가 애초에 다른 애들이잖아. 담원이 수업을 들어. 근데 한 명은 9에서 시작해. 한 명은 2에서 시작해.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 A, B에 뭐가 필요해? 동질성이 필요한 거야. 비슷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의 관건이 뭐다? 사건 외에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집단을 구성하는 거라고. A, B가 사건 때면 웬만하면 똑같아야 돼. 그 다음은 예시죠. 지금까지 한 얘기의 예시야.